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2차원에서의 입자 운동을 공부하겠습니다. 자, 2차원에서의 입자, 2차원. 이제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두 개 등장하죠. X하고 Y 두 개가 등장합니다. 자, 그래서 X축, Y축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위에 이제 M이라는 질량체가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로를 이렇게 이제 운동 경로입니다. 경로가 주어지고, 자, 경로 따라 움직이는 이 물체가 이제 x, y가 t 함수로 나타나는데, 자, 이게 만족하는 식이 바로 운동 방정식이죠. 이게 만족하는 식이 뭐냐? 바로 m r 더블 도트는 F다. 이게 이제 바로 F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.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고요. 식이 두 개죠. 2차원에서는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? mx 더블 도트는 F의 x 성분, my 더블 도트는 F의 y 성분에서 이 두 개의 식을 풀면 되는데, 요 이제 fx하고 fy가 일반적으로 이제 xy 함수가 되고,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의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. 물론 이제 보존적일 때는 위치만의 함수가 돼야 되겠죠. 저 어쨌거나 이제 xy가 이게 fx, fy라는 요 오른쪽 요 우변에 x하고 y가 막 섞여 나오기 때문에 요 두 이퀘이션이 이제 일반적으로 카플이 됐다 그랬죠. 막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푸는 게 바로 이제 2차원 물리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도 많습니다만은, 근데 간혹은요, 이 XY 좌표 대신에, 이 XY 좌표 있죠? 이거 좌표. 요거 대신에 R 세타 좌표를 이용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. 요거 이제 극좌표라고 그러죠. 그래서 XY 평면, 여기 이제 X축이고, 이 Y축인데, 요거는 요 경로상의 위치에서의 X 값과 Y 값을 이제 t에 따라서 쭉 변화시키면서 이제 경로가 변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, r 세타하고 xy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이렇게 주어지죠. xy 축상에 이제 물체 위치가 주어지면 이 물체까지의 거리를 r이라 그럽니다. 여기 거리가 r이고 이 각도가 세타예요. 각도가. 그래서 요 m의 위치를 xy로 표현하면은 요 두 점이지 않습니까? 여기 이제 x고 y고 여기 x 값이 y 값이거든요. 이 관계식이 명확하죠.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입니다. 바로 요게 좌표 변환 공식입니다. 좌표 변환 공식. 그러니까 r하고 세타 두 값이 주어지면, r 세타 두 값이 주어지면 즉시 우리가 xy 좌표를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r 세타 좌표계를 xy 좌표계로 바꿔주는 거고요. 반대로 xy 좌표가 주어지면 그로부터 r 세타는 어떻게 찾느냐?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죠. xy 주어졌을 때 r은 뭡니까? r은 xy가 주어졌을 때고 x가 가로고 y가 세로인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바로 r이죠. 그러니까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고요. 탄젠 세타가 x분의 y죠. 따라서 세타는 arc 탄젠트 x분의 y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좌표 변환이죠. 말하자면 이건 r 세타에서 위에 거는 r 세타에서 x를 구하는 거고 밑에 거는 거꾸로 xy로부터 r 세타를 구하는 거죠. 그래서 참고로 xy를 쓰는 이 좌표, 이게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직교 좌표계죠. 요렇게 쓰는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 또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라고 그러죠.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 요런 말 쓰고요. 그다음 r 세타로 쓰는 거 2차원에서는 이제 r 세타, 3차원에서는 물론
이제 이 또 더 Z축에 하나 더 있으니까 더 복잡해지는데 뭐 당분 우리는 2차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극좌표계라 그러죠. 영어로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XY 또는 R 세타 이제 좌표계를 뭘 쓰느냐 이제 주로 XY를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R 세타로 쓰는 것도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. 말하자면은 편리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역학 시간에 꼭 이제 이걸 배우는 거죠. XY 대신에 R 세타로 쓸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.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좌표를 XY로 안 쓰고 R 세타로 쓰면 이제는 R과 세타가 T 함수가 되죠. 입자가 쭉 변하면은 원점에서 거리도 변하고 또 x축하고 만드는 각도도 변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r과 세타가 t 함수로 주어지는데 자 요것에 해당되는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? 이 r하고 세타가 t 함수로서 이 만족하는 식이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? 이제 이게 일단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.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이 관계의 식은요,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, 일단 말이죠. 벡터를 이제 표현할 때, 이제 R이라는 벡터를, 자,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터, 즉, 직교 좌표계에서는 X 성분, Y 성분이 있었죠. 그래서 X 햇하고 Y 햇을 써가지고, 이렇게 썼던 게 바로, 직교 좌표계에서의 이제 R이라는 위치 벡터의 표현 방법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x 햇, y 햇은 참고로 x 햇하고 y 햇이 요 이제 우리가 많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. x축 방향 물론 방향은 양의 방향이죠. 단위 벡터고요. y 햇은 y축 방향 단위 벡터인데 요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. x축 방향이라는 게 뭐냐? x축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게 y는 고정된 상태에서 x를 증가시키는 방향입니다. 이게 지금 xy를 좌표로 쓸 때 x y 이런 이제 단위 벡터를 쓰는 거거든요. 결과적으로 xy 이렇게 축을 그리 가지고 이제 좌표계 아닙니까? 이 공간에 축을 이제 딱 설정하면은 각 점마다 그 점에서 x 값, y 값 주어지는데 그 점에서 y 값은 고정시키고 x를 증가시키죠. 그게 바로 뭡니까? 이쪽 방향이죠. 이쪽 방향. 여기 바로 x 방향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에 반해서 y-햇은 뭐냐? y축 방향 단위 벡터 말은 이랬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 주어진 점에서 x는 고정하고 y-햇이니까 xy 중에 x-햇은 x를 증가시키고 y는 고정하고 y-햇은 x를 고정하고 y를 증가시키는 거죠. 예를 들어 이제 요 점에서 x는 고정되고 y로 되니까 x가 고정되니까 요 축상 움직인다는 얘기고 y 증가시키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. 여기 y 햇이 되는 거죠. 그게 바로 x 햇, y 햇이 이제 가시는 의미입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요 위치 벡터를 r 세타로 쓰고자 한다 그죠?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요거는 이제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위치 벡터의 이제 이 표현 방법이고요. 카르티시안이 아닌 폴라 코디네이터 요거는 직교 좌표계, 요거는 직교 좌표계 또는 뭐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터. 자, 자 봅시다.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점이 딱 주어졌는데 요 때는요 이제 r 세타를 쓴다는 얘기죠. 그래서 r 세타를 쓰니까 r 햇하고 세타 햇이라는 이제 단위 벡터를 이용합니다. 각 점마다 점이 주어지면 이제 참고로 공간 자체는 x축, y축을 표현하는 게 좋죠. 요 y축으로 써주고요. 자, 근데 우리가 이제 xy 좌표계를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. r 세타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요 거리 여기 이제 r 해당되고 각도가 세타 해당되죠. 자, 근데 요 r 햇하고 세타 햇으로 쓰면은 요 r이라는 벡터가 요 이제 성분이 어떻게 주어지느냐? 직교 좌표계에서는 그 성분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위치 벡터를
이제 쓰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뭐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. 자, 마찬가지입니다. 이 r햇하고 세타에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. r햇은 뭐냐? 이거는 r 레디알 방향 단위 벡터입니다. 세타 햇은 세타 방향 단위 벡터. 자, 요거 이제 말로 한 거고요. 구체적으로 쓰면은 요거는 세타는 고정시키고 r을 증가시킬 때 어느 방향이냐? 밑에 세타에서는 r을 고정시키고 세타를 증가시키는 방향이다. 여기에 이제 기하학적인 정의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요거를 빨강색으로 할까요? 여기에. 자, r햇부터 해볼까요? 자, 요 주어진 점이 있는데 요 점에서 r과 세타가 주어져 있죠. r 세타는 까만색으로 할까요? 요 거리가 r이고 요 각도가 세타죠. 자, 그러면 세타는 고정한 채로 r을 증가시키면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? 세타는 고정하고 r을 증가시키니까 결과적으로 방향이 요 방향이 되겠죠. 요렇게 여기 바로 주어진 점에서의 r 해시입니다. 이 바로 레디알 방향이란 문자 그대로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에요. 자, 그에 반해서 세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? 이 세타에서는 세타가 증가하고 r이 고정됩니다. 그 레디어스는 고정시키고 점을 이제 쭉 옮기는데 r은 고정시키고 세타를 증가시키는 거죠. 그럼 어디로 갑니까? 요 원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요게 세타햇이 됩니다. 여기 다 딱 한 점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 점에서 r햇하고 세타햇은 서로 수직이죠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요 갈로 안에 이제 이걸 이제 쓸 수 있겠죠. 자, r 벡터는 위치 벡터는 항상 여기 위치 벡터입니다. 참고로 위치 벡터를 갖다가 녹색으로 할까요? 요 위치 벡터는 여기 위치 벡터입니다. 여기 바로 위치 벡터 r이에요. 위치 벡터는 문자 그대로 원점에서 물체가 놓인 위치까지의 그 벡터죠. 이 원점이 이제 꼬리가 되고 물체가 놓인 자리가 그 벡터의 머리가 되는 그 벡터예요. 자, 이제 봅시다. 이 녹색 요 r이라는 위치 벡터를 두 벡터 성분으로 이제 해가지고 성분을 쓰면 되는데 하나는 r 햇이고 하나는 세타 햇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r이라는 벡터의 r 햇 성분은 뭐가 됩니까? 그리고 세타 햇 성분은 뭐가 됩니까? 보면 알지만 세타 햇 성분은 없죠. 그리고 r의 성분은 길이가 r이죠. 그래서 답이 여기 이제 r를 써주면 되고요. 이거는 0 쓰면 됩니다.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요 극좌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 주면은 r이라는 벡터는 성분이 r 하나만 있다는 거죠. 레디알 방향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얼른 보면 더 복잡해졌는데 사실은 요 이제 이 위치 벡터가 딱 r이라는 요 성분 하나로 주어진다는 게 중요하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요 r 햇이라는 게 위치마다 다 다르죠.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성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확실하죠. 자, 그렇게 주어지고요. 참고로 요 이제 두 벡터 r 햇하고 세타 햇을 갖다가 xy x 햇 y 햇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? 요거 보시면은 요 r 햇 여기 있죠. 요거 r 햇. 크게 해볼까요? 요렇게 여기 이제 r 햇이란 말이죠. 단위 벡터라면 좀 과장해서 그렇습니다. 요거를 이제 x 햇하고 y 햇으로 분해하면은 요쪽 성분 요 길이가 바로 x 성분 y 성분이 되겠죠. 근데 r 햇은 길이가 1이지 않습니까? 단위 벡터니까. 그래서 여기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겠죠. 그래서 r 햇은 코사인 세타 x 햇 더하기 사인 세타 y 햇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문자 그대로 레디알 방향이에요. 그에 반해서 세타 햇은 아까 우리 파란색으로 했죠. 요거는 요쪽 방향이죠. 요쪽 방향이니까 요렇게 주어지는 거죠. 말하자면 요거예요. 요거는 90도가 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보시면 금시할 수 있죠.
요건 x 성분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. y 성분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. 요렇게 주어지는 관계식이 있습니다. 요건 뭐 그렇게 어려운 식이 아니죠. 참고로 요 길이는 1이죠.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해가 루트하면 1이 되지 않습니까? 세타에도 마찬가지 길이가 1이죠. 이 단위 벡터죠.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하면 1이죠.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? 그러고 서로 직교하죠. 이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입니다. 이게 서로 직교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. 직각이죠. 이렇게. 그래서 직각에 해당되는 두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는데 문제는요. 요 세타에다가 r 해시 이 자체가 함수입니다. 가만 보시면은 이게 x 햇 y 햇은 모든 위치에서 동일합니다. 이거는 상수 벡터예요. 물론 단위 벡터죠. 하지만 r 햇하고 세타 햇은요. 각 주어진 점에서의 세타 값이 의존합니다. 세타에 의존합니다. 다시 말하면 r 햇도 그렇고 세타 햇도 그렇고 요거는 세타의 함수고 요것도 마찬가지 세타의 함수입니다. 참고로 r하고는 무관합니다. 다시 말하면 요 같은 세타가 딱 하나 주어진 이 레이디에서 쭉 연장해도 방향은 안 바뀌죠. 그럼 기하학적으로 검사할 수 있죠. 하지만 각도가 변하면은 레디알 방향도 바뀌고 그 다음에 앵글 방향 세타에 또 바뀝니다. 그래서 이게 세타의 함수라는 거 참고로 r에는 무관합니다. 그게 이제 3차원에서는 복잡해가지고 모든 좌표에 의존하는데 다행히 2차원에서는 r 세타 요 극좌표는 이 단위 벡터들은 세타에만 의존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요런 이제 단위 벡터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자, 그럼 이제 r이라는 위치 벡터는 여기 이제 t 함수인데 r하고 r 햇이 되는데 이제 여기 t 함수거든요. 물리에서는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? 물체가 움직이면 r이 변하니까 여기 이제 t 함수란 말이죠. 근데 우리 저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요 x 햇 y 햇은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붙는 그 성분에 해당되는 xy만 t 함수인데 요거는요 구체적으로 쓰면 여기 t 함수인데 r도 t 함수고 r 햇은 또 어디에 의존합니까? 세타에 의존하는데 세타도 t 함수죠.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단위 벡터도 불행하게도 t 함수라 가지고 좀 복잡합니다. 이게 이제 바로 복잡성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벨로시티는 어떻게 되느냐? 자, 벨로시티 카티시안에서는 그냥 x 햇 더하기 y 햇 해가지고 좀 간단했는데 자, 이제 여기는 봅시다. 어떻게 되는지. 성분 물론 당연히 이제 두 개 다 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속도는 딱 레디알 방향만 있을 이유가 없죠. 위치 벡터는 레디알 방향만 있었죠. 위치 벡터는 여기 바로 그거죠. 위치 벡터. 자, v 벡터는요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. 이건 뭐 좌표하고 상관없이 이 식은 항상 성립되는 거죠. 다시 말하면 dtR이거든요. 그래서 r을 대입을 합니다. 요 r 요걸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? v 이꼬로 요 대입하면 d over dt에 괄호 열고 스몰 r이라는 스칼라 양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되죠.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r도 시간에 의존하고 r 햇도 시간에 의존하니까 요거는 r을 미분한 거하고 그 다음에 r은 그대로 놔두고 r 햇을 미분한 거하고 두 개를 써줘야 됩니다. 이렇게. 자, 요거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어요. 어떻게 될란지 r 도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건 이제 그냥 수학적으로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문제는 요겁니다. 요거 요 두 번째 거 r 햇을 미분한 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d over dt에 요 r 햇 공식이 나와 있죠. 여기에 요 r 햇을 이렇게 쓰는 요걸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. 하면 코사인 세타 x 햇 더하기 사인 세타 y 햇인데 자, 요건 미분해 보면은 자, 여기 x 햇하고 y 햇은 상수 벡터니까 시간하고 상관없죠.
근데 세타가 t의 함수란 말이에요.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세타 도 사인 세타가 되죠. 그러고 x에 되고 그다음 사인 세타도 마찬가지 미분하면은 세타 도 코사인 세타가 되고 y 해시 되죠. 자, 요거는 세타 돛으로 묶어내면은 뒤에 남는 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x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y 햇인데 요게 바로 세타 햇이죠. 여기 앞에 세타 햇 요거 세타 햇 나와있죠. 요거하고 똑같죠.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세타 도트 세타 햇으로 쓸 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R 햇의 도트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왕 하는 거 요것도 하나 더 해볼까요? 참고로 세타 햇의 도트는 뭐가 될란지 한번 봅시다. 예? 요거는 d over dt의 괄호 열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x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y 햇이죠. 사인 코사인 맞죠?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됩니다. 자, 여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세타 도 코사인 세타 x 햇 마이너스 세타 도 사인 세타 y 햇이 되죠. 자, 요거는 마이너스 세타 돛으로 묶어내면은 코사인 세타 x 햇 더하기 사인 세타 y 햇이 되고요. 요 괄호안의 양이 바로 r 햇이죠. 요거는 마이너스 세타 도 r 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공식이 중요한 공식이 또 나왔습니다. 자, r 햇의 도트는 세타 도 세타 햇이고 세타 햇의 도트는 마이너스 세타 도 r 햇이다는 요 공식. 요걸 이제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v는 나왔죠. 요 v는 요건데, 자, v 이꼬르 r 도트 r 햇인데 뒤에 이제 요 동그라미 친 r 햇 도트 대신에 요거 대입을 해주는 거죠. r 햇 도트 대신에 대입해주면은 더하기 r 곱하기 요 값 대신에 요걸 대입합니다. r 세타도 세타이다. 자, 여기 이제 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벨라시티 벡터의 표현입니다. 여기에. 자, 그럼 이제 가속도는 뭐냐? 우리 이제 물리법칙에서는 가속도가 등장하죠. 그걸 감도 미분해 줘야 돼요. 자, 요거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뭐 간단하죠. d over dt의 v 아닙니까? v를 그대로 대입해 줍시다. r dot r head 더하기 r 세타 dot 세타 돼가지고 쭉 풀어서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꼬로 a a를 씁시다. 자, 첫 번째 거 r 더블 도트 r head 더하기 r 도트 r head 도트 더하기 r 도트 세타 도트 세타 head 더하기 r 세타 더블 도트 세타 head 더하기 r 세타 도 세타 햇 도트 이렇게 됩니다. 첫 번째 항은 두 개 곱했으니까 두 항이 나오고 두 번째 항은 세 개를 곱한 거니까 따로따로 미분해 줘야 되니까 항이 세 개가 돼가 전부 5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입해야 될 게 요 놈하고 요 놈을 갖다가 요 식을 이용해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. 해주면은 r 더블 도트 r 햇 더하기 r 도트 세타 도트 세타 햇이죠. 요 r 햇 요거 첫 번째 식을 이용한 거죠. 그 다음에 r 도트 세타 도트 세타 햇 더하기 r 세타 더블 도트 세타 햇.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할 차례죠. 더하기 r 세타 도세 괄호 열고 마이너스 세타 도트 r 햇 이렇게 되죠. 자, 이제 묶읍시다. r 햇이 두 개 등장했죠. 그래서 괄호 열고 r 더블 도트 마이너스 r 세타 도트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r 햇 더하기
그다음 이제 세타 해선 요 텀이 세 개인데 요 두 개 똑같죠. 그래서 r 세타 더블 도트 더하기 2 r 도트 세타 도트 세타. 그래서 a를 표현하면 이렇게 주어진다. 그래서 v와 a, r은 뭐 간단하죠. r은 성분이 하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세 개를 표현하면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불행하게도 좀 복잡합니다. 자, 이제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이 위치 벡터하고 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드디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운동 방정식을 이 식을 갖다가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표현 안 하고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는 간단하죠. 뭡니까? 뭐 참고로 한번 써볼까요? 카티시안 직교좌표계 에서는 mx 더블 도트는 fx다. 그다음 my 더블 도트는 fy다. 여기 다죠. 텀도 몇 개 안 됩니다만은. 근데 이제 운동 방정식을 갖다가 이제 드디어 이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계 에서 보면은 자 mr 더블 도트 또는 ma라고 씁시다. ma는 f다. 근데 f는 물론 이제 줘야 되는데 f는 지금 뭔지 모르니까 문자로 쓰는 거죠. 여기 성분이 두 개죠. r 성분하고 세타 성분 두 개로 주어집니다. r 성분은 fr이라고 그러고 세타 성분은 f 세타라고 그러면 됩니다. 자, 그럼 요 시기에서 성분이 두 개 아닙니까? r 성분 봅시다. r 성분 MAR 이꼬르 FR이다. 그 다음에 MA 세타 성분. 자, 이걸 쓰는데 이제 FR, F 세타는 그게 뭔지 모르고요. AR은 뭔지 알죠? AR은 뭡니까? 바로 요게 AR이죠. 요게 바로 AR입니다. 요게 A 세타고요. 예? 정돈할까요? R은 RR넷이다. R의 R 성분은 R이고 R의 세타 성분은 0이죠. V는 뭐였습니까? 여기 있죠. R 닷 R 햇 R 닷 R 햇 더하기 R 세타 닷 세타 햇이죠. 자, 여기서요. 요거는 그냥 VR의 R 햇 더하기 V 세타의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VR은 R 닷이고 V 세타는 R 세타 닷이다.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A도 이제 AR의 R 햇 더하기 A 세타의 세타 햇인데 A는 보다시피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AR이 뭡니까? R 더블 도트 마이너스 R 세타 도트 제곱이고요. A 세타는 R 세타 더블 도트 더하기 2배 R 도트 세타 도트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그럼 저 두 식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제 드디어 나왔죠. M 곱하기 R 더블 도트 마이너스 R 세타 도트 제곱 이꼬르 FR이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M의 A 세타 대신에 R 세타 더블 도트 더하기 2배 R 도트 세타 도트 이꼬르 F 세타다. 요 두 식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. 이제 FR하고 F 세타는 당연히 이제 주어지겠죠. 자,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찾았던 극좌표계에서의 운동 방정식입니다. S의 운동 방정식이고요. 여기 이제 FR하고 F 세타가 일반적으로 이제 R 세타의 함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R 도트 세타 도트의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R과 세타가 만족하는 2차 미분 방정식이죠. 얼른 보면 알지만 상당히 복잡하죠. 어떻게 보면 직교좌표계에 비하면은 훨씬 더
형식적으로는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당장 지금 적어도 요 직교 좌표계에서는 좌변은 xy가 완전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서는 좌변에서 막 r하고 세타가 막 섞여 있죠.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건 뭐 엄청나게 대학교 수준의 수학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 같은데 놀랍게도 여기도 나름대로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폴라 코디네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수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예를 들어야 되겠죠. 이제 F의 예를 이제 들어서 쭉 설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, 자, 사실은 말이죠. 이 힘이 이제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, 힘. 이게 뭐 힘의 종류가 엄청 많다고 봐야 되겠죠.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게 말이죠. 레디알 성분만 있고 레디알 성분, R햇 성분, R햇 성분만 있고 세타 성분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성분만 존재한다. 그런 경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항상 그 극좌표 폴라 코디네이트가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경우에. 그러고 그나마 FR이 여기 R에만 의존하는 거예요.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게 뭡니까? 바로 이 원점에 아주 무거운 물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스몰 m 여기 있다면 라지 m이 이건 고정됐다고 보고요. 그때 받는 중력이 바로 이건 2차원 운동이거든요.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3차원에서 이제 요 소개한 요런 성질을 가진 힘, 요거를 센트럴 포스라 그래요.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방금 우리가 배운 이게 굉장히 도움되는 이 이퀘이션 모션을 풀기가 훨씬 쉽습니다. 왜냐하면 이걸 직교 좌표계로 쓰면은 이게 X 성분하고 Y 성분이 식이 막 카풀이 돼 있어 가지고 분리가 안 돼요. 근데 얼른 보면 이게 더 복잡할 것 같죠. 요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봅시다. 요 한 세트의 식하고 요 또 다른 세트 식을 보면은 여기 적어도 좌변에는 XY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좌변에서조차도 R 세타가 섞여 있다. 아까 한 얘기입니다만. 그래서 얼른 보면 난이도가 더 증가한 것 같지만은 제가 방금 소개한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. 자, 구체적인 예는 아마 오늘 하긴 힘들고 일단 요 두 가지 성질, 이게 레디알 성분만 존재하고 그나마 그 성분이 R에만 의존한다. 이래 되면요 식이 아주 깔끔해집니다. 왜 그러냐? 자, 대표적인 예가 중력이라 그랬죠. 요렇게 중력은 요 중심을 받는데 요 레디알 방향이죠. 이게 요 지금 라지 M하고 스몰 M하고 연결하는 요 방향이 레디알 방향 아닙니까? 라지 M이 원점에 고정되어 있다고 봤으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. 그리고 이 거리에만 의존하죠. 힘이 거리에만 의존합니다. 요 각도하고 상관없어요. 힘의 크기가. 방향은 물론 레디알 방향뿐이고 이게 세타 방향은 없죠. 이게 뭐 이렇게 원주 방향으로 힘 작용하지 않지 않습니까? 잡아 당기는 힘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말하자면 중력이에요. 중력은 3차원 운동 아니냐 하겠지만 사실은 이 2차원으로 고정됩니다. 그건 뭐 어쨌거나 뭐 그런 예가 있다는 걸 소개한 거고, 막 얘가 있건 없건 하여간 요 성질을 만족할 때는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. 자, 이제 F 세타, FR은 R에 의존하고요. F 세타는 뭐가 됩니까?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? 0이란 얘기죠.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.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별의 경우라면은 다시 말하면은 레디알 성분만 존재하고 그러고 그나마 그 레디알 성분이 R에만 의존한다. 이럴 경우에는 요 두 번째 식이 0이 되죠. 그래서 그런 경우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
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만은,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보면요, 여기 오른쪽이 0이 되니까 두 번째 식, 둘째 식이죠. 여기 m 곱하기 괄호 열고 r 세타 더블 도트죠. 더블 도트 더하기 r 덧 세타 도트가 여기에 0이다. 이런 식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? 자, 여기에다가 r을 곱합니다. m을 나누고 m은 없애도 상관없죠. r을 하나 더 곱해주면은 r 제곱 세타 더블 도트 더하기 2r r 도트 세타 도트는 0이다. 이런 식이 나오죠. 자, 위의 식에서 m을 양변에 m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r을 곱해가 나오는 식이에요. 자, 근데 요게 뭐냐 하면 가만 보시면 d over dt의 괄호 열고 r 제곱 세타 도트를 미분한 거죠. 좌변이. 그죠? 첫 번째 항은 세타 도트를 미분한 거고 두 번째 항은 r 제곱을 미분한 거죠. r 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rr 도트가 되죠. 그래서 r 제곱 세타 도트를 미분했더니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만약에 f가 레디알 성분만 있다면은 이거는 성립되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 f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. 레디알 성분만 있다는 것만 이용했습니다. 일단은. 그래서 레디알 성분만 있다는 요 성질 때문에 여기 0이 됐고요. 요거 때문에 여기 0이 됐죠. 그 다음에 이건 수학적인 거죠. 자, r 제곱 세타 도트는 t 함수인데 미분했더니 0이 되더라는 얘기는 즉시 r 제곱 세타 도트는 t에 무관하다는 얘기죠. 상수가 됩니다. 그냥 L로 쓸까요? 상수 뭐 굳이 L로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사실 M 곱한 게 이제 M은 뭐 상수니까 이걸 L로 둡니다. 그냥 뭐 L로 안 둬도 상관없어요. 근데 막 지금 열어 둡시다. 그래서 이 여기 L 값은 그냥 상수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냥 R 제곱 이게 세타 도트가 뭐가 되느냐면은 요건 상수기 때문에 T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M도 이거 사실 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인데 M 그대로 씁시다. L로 써주고 R 제곱 이렇게 되죠. 자, 세타 도트가 T의 함수인데 M은 상수니까 R 제곱이 R이 T의 함수로 주어지면 세타 도트는 주어진다. 딱 이런 식 세타에 대한 요걸 이렇게 대입하면은 이제 첫 번째 식으로 갑니다. 이제 첫 번째 식 안에 남아 있죠. 여기 바로 요거 아닙니까? 요 식을 가만 보시면은 자, 첫째 식 이건 m 곱하기 괄호 열고 r 더블 도트 마이너스 r 세타 도트 제곱이죠. 이렇게 여기 이제 fr인데 자,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r만의 함수라는 게 아주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. 요리 되면은 여기 세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? 근데 세타는 요거는 이미 풀어놨지 않습니까? 요거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요 식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대입을 해주면은 m에 r 더블 도트 마이너스 r 곱하기 괄호 열고 l 오버 m r 제곱의 제곱이죠. 이꼬르 fr의 r이다. 떡 써놓고 보니까 이 식은 좀 복잡하지만 적어도 r 더블 도트에다가 여기 뭐가 됩니까? 빼기 l 제곱 오버 m 제곱에 r 4승에 r 나누니까 r 3승이 되죠. 이꼬르 f의 r의 r만 함수다. 자, 여기는 세타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식은 복잡할지 모르지만 물론 이게 이제 뭔지 모르니까 더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R만 등장합니다. RT만 등장합니다. RT만 등장. 그래서 1차원 문제가 됐죠. RT만 등장하니까. 그래서 풀기가 가능해졌다. 카풀이 돼 있는 일반적으로 R하고 막 세타가 섞여 있으면은
미분 방정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뭐 엄청 복잡한 거죠. 근데 이 특별한 경우 별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? 결국 요거를 우리가 F를 갖다가 센트럴 포스라 그래요. 성질이 뭡니까? F의 세타 성분이 0이고 그다음 FR이 R 함수, R만이 함수. 이렇게 주어지는 걸 센트럴 포스, 이 포스 아닙니까? 그럴 경우에는 이 식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딱 주어지고 여기 L은 어떻게 정의됐느냐 이렇게 정의됐단 말이죠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R을 찾으면은 R 대입하면은 세타 도트가 나오고 요거는 1차 미분이니까 요 t에 대해서 이제 RT를 찾았으면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세타가 나오죠. 그래서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 시간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